처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소위 말하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사람들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가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중요 임무 종사자들 구속돼 있잖아요.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다 보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탄핵 사건은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좀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 네. 그래서 특히 내란죄 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관의 일부가 이 부분은 굉장히 절차적 흔결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조사의 어떤 증거 능력과 관련된 부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강고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부터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선고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적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 것까지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고려하지 않는데 단 이런 건 있겠죠.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검찰 조서에 윤 대통령과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채택 여부랄지 이제 그것 갖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형사재판과는 밀접한 관련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헌재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사실은 증거 채택을 할 수 없거든요. 부동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헌재에서는 검찰 조서를 다 증거 능력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지금 모순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헌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